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HLB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된 종목입니다. 자, K스탑이라고 해서 한국판 게임스탑 만들어보자. 이게 뭐냐?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스마트해지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내가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건 내가 매수를 해서 뭐 1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10주를 매도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저는 주식이 없는데 그냥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주식을 매수하면 올라야지 수익인데 주가가 공매도 같은 경우는 먼저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갚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평해야 되는데 너무 불리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다 보니 사실 공평해도 서로 보유한 자금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보유한 자금이 개인 투자분들이 적으시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응집할 수 있는 뭉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다 각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을 뭉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제도여도 불리한데 애초에 제도 자체를 개인 투자분한테 굉장히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기분이 나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그 한국판 K스탑 운동하신 분들 마음을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자, 이 K스탑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있지요.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자, 오프라인 일단 코로나 시대에 어렵겠죠. 거기에 비디오 게임 판매. 우리나라는 조금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매장을 우리는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힘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다 하고 그 인터넷으로 그냥 받는 게 편하지.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데 굳이 뭐 직접 나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스탑이 오프라인으로 비디오 판매 점포.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언택트 시대의 피해주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극장 못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극장을 못 가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무언가 가야 되는 뭐 백화점 안 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작년에는 적자도 나고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먼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뭐 당연한 거죠. 그들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락에 베팅을 했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하락에 베팅을 했고 이거를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강력한 매수세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무지하게 손실을 많이 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한 달에 한 30배가 올라버려요.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30% 가격 제한폭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에 최대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제한폭. 하루에 최대 하락할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이 30%인데 미국은 제한폭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이제 15%에서 30%로 늘어날 때도 미국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미국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공매도 안 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손절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멜빈 캐피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전문적으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트론. 과거부터 뭐 그 악성 리포트 내는 걸로 유명한 시트론 리서치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거는 니콜라 때문에,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 기억나시죠? 니콜라의 악성 리포트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또 친숙하게 많이 다가왔는데, 이 시트론이 공격을 받고 매도를 이제 공매도를 포기하고 우리 공매도 리포트 발간 안 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이슈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내겠다라고 해서 HLB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현재까지 결과가 아니라 진행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날 22%까지 급등을 해서 43,000 구간까지 갔는데 윗꼬리다리 쭈르륵 다시 밀렸습니다. 뭐 당연히 뭐 공매도 세력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요. 양 세력이 맞붙었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면서 35,000원을 넘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35,000원 위에 유지되는 것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뭐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절반의 성공, 뭐 일단은 한 차례 요 4만원 두들기는 이런 모양은 만들어 놨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돌려 세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HLB를 선택한 것은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과 HLB가 공매도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기업입니다. 뭐 시젠 정도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바이오주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좋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HLB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만한 재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성공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 HLB가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자, 2019년에 20만원 달성한 다음에, 이거는 무상증자랑 이제 증자 여러분들께 배당으로 해서 이제 주식을 나눠드리고 했기 때문에, 증자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0만원 돌파가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위암 3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위암 3차 치료제가 3차, 4차 치료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까. 3, 4차 치료제가 단독요법으로 해서 임상 3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종약회에서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도 선정이 되고 하면서 급등을 보입니다. 이때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 이 당시에 수정 전 가격입니다. 12만 5천원까지 하락하면은 HLB의 경우 마이너스 40%고 HLB 생명과학의 경우 마이너스 41%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 슈팅 구간에서는 따라붙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영상 2년 이상, 3년 이상 보신 분들 꽤 많으시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임상 3상 마친 것까지. 그런데 임상 3상이 마치면은 신약을 출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NDA 신청을 해야 돼요. 미국에 NDA 신청해서 신약으로 내가 판매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듯이 미국에 NDA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프리 NDA 미팅까지는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NDA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HLB는 지금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판 게임스탁이 성공하는 것을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스마트해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나와야 된다. NDA 신청이라도 해야 됩니다. 리보세라닙은 저도 그렇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표적 항암제란 말이죠. 이미 어려운 이 항암제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항암제를 투여해도 확률이 낮은데 리보세라닙은 심지어 경구용이에요. 경구용. 먹는 항암제란 말이에요. 경구용. 그러면은 투여하는 부분하고 경구용하고 이제 뭐 겸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관해도 뭐 폐암도 그렇고 기존의 간암도 그렇고 선양 낭성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뭐 담관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완전관해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에서는 실제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간암 치료제도 판매되고 있고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 이거죠. 신청해도 바로 허가받는 게 아니고 180일 이내에 보통 결과가 나오고 뭔가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이러이러한 부분 부족하니까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뭐 수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DA 신청이 될 때 이럴 때 이런 충분한 재료가 있을 때 시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 모여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 오가시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재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이런 NDA 신청, 임상 성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HLB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뭐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형증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리보세라닙의 단독요법으로 해서 위암 3차 치료제 완료가 됐는데 NDA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중요합니다.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맙이랑 병용해가지고 바로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데 뭐 투여는 완료되고 해서 이 부분이 기대감이 또 있죠. 그리고 선양 낭성암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희귀약품에 지정돼가지고 임상 2상 이후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 2상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NDA 신청이 가능해요. 빠르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클리탁스랑 병용해서 위암 2차 치료제, 뭐 사이람자, 파클리탁스 이 시장을 이제 노리는 것, 그리고 대장암 3차 치료제, 론서프와 병용, 그리고 고용암 치료제, 옵디보와 병용해서 이렇게 글로벌 뭐 면역 항암제든 아니면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든 이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함께 병용요법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랑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 임상 진행한 것 중에서 이미 성공했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안전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기록이 계속 쌓이고 있는 이런 암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바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을 때 재료가 있을 때 함께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시젠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주 쪽이든 아니면 다른 뭐 얘기가 나오기 뭐 가장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인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뭐 시젠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노출될 때 그런 타이밍에 좀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HLB 같은 경우는 35,000원 회복하면서 지금 추세는 다시 예쁘게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35,000원 유지해줘야 되고 35,000원 유지하면 4만원 두들겼었는데 4만원 도전은 다시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요 개인 투자분들 뭉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모이신 분들도
한 차례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날 첫날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4만 원을 넘기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4만 원 넘겨서 4만 5천 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4만 5천 원을 도달하고 요 4만 원 안착 요 사이에서 박스권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4만 5천 원은 그럼 재료가 있어야지 돌파를 하겠죠. 수급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응집하신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요 정도까지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기업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진영고 대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뭐 NDA를 신청하든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히 얘기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한다라고 2019년에 얘기했는데 이제 뭐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분들의 이런 노력에 좀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에서도 빠른 결단을 좀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미뤄지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HAB의 리보세라닙이 위암 3차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NDA 신청하면은 미국 FDA에서 판단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저희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미국에 이제 코빙턴을 이제 컨설팅 업체로 이제 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HAB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HAB 뭐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주주분들이 많이 뭐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많은 재료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뭐 가남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임상 쪽으로 보시면은 가난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위안선차는 NDA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선양 낭성암도 기다려야 되고 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이 재료들 그 중에서 가장 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NDA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이야 뭐 마무리돼야지 뭐 탑라인을 발표하는 거니까 NDA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빠르게 준비해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힘을 실어줄 때 기업에서도 무언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윈윈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 노력하는데 물론 기업에서 노력 많이 하시겠죠. 그 부분을 기업에서 좀 뒷받침해서 우리도 공매도 세력 반하는 거 이런 부분 지지한다라고 나오면은 좀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K스탑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도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뭐, 미국처럼 뭐 몇 배, 뭐 몇십 배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도까지는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 좋겠고 여기에 기업이 좀 뒷받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피력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HAB에 대한 뭐 주가 동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만 원 넘기는 정도 요 구간은 중요하다. 3만 5천 원 유지는 해야 된다 하면서 5천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급등이 나와서 이 저항선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5천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35,000원 지지선을 담아서 35,000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도망 나왔다가 35,000원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시고 4만원 1차 저항, 45,000원 2차 저항, 5만원 3차 저항 이렇게 5천원 단위로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5,000원 건드리는 정도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 되는 것 같고 4만 원 회복하더라도 여기까지 목표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1차 목표가 되고 4만 5천 원 회복하면은 5만 원 구간인데 5만 원 구간은 당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은 HAB 투자하시는 분들 믿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K스탑 운동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